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쫓겨나가듯이 허겁지겁 탈출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번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기 때문입니다. 지난 아프간 관련 영상에서 아프간 정부의 문제점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아프간에 지원한 재건비, 군 자금들을 아프간 지도층과 군 관료들이 엄청나게 삥땅치는 부정부패가 심각했고, 싸울 의지가 없는 많은 정부군 등 탈레반으로부터 스스로 지키고 대항하려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산악지형이 어떻고 게릴라전이 어떻고를 떠나 어찌 보면 아프간전이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미국이 중간에 철수하는 결정까지 하는 데는 아프간 정부 스스로 크게 한몫한 부분도 있다고 했죠. 그런 상황에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가지고 미국이 아프간을 버렸니 배신자니 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철수하는 미군에게만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번 미국의 아프간 철군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욕을 들어먹는 건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아프간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전쟁하다가 갑자기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테러 단체와 협상을 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런 조건 하에서 철군을 하는 거라면 명예롭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정되게 철수했어야 된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 시민권자와 애초에 철군할 때 대피시켜주기로 되어 있던 아프간 조력자와 그의 가족 등 민간인들을 먼저 대피시켜 놓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미군 병력들이 아프간 정부한테 인수인계 해줄 건 해주고 챙겨갈 건 챙겨서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 일이다 건투를 빈다 하면서 빠이빠이 하고 철군 완료 선언을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민간인들 빠지기도 전에 군병력부터 빼버리면서 공백 상황 만들어버리고 탈레반에게 수도 카불 함락이 당하면서 나중에 민간인 철수에 문제까지 생기니까 다시 부랴부랴 철수시켰던 미군 수천 명 재투입하고 애초에 데리고 나오기로 했던 아프간 조력자를 다 챙겨 나오기는커녕 미국 시민권자 200명도 못 데리고 나왔으면서 최종적으로 떠나는 철수 비행기에 미군 사단장이 맨 마지막에 올라타는 그런 그럴듯한 사진 한 장 달랑 언론에 뿌리냐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민간인 철수보다 군병력을 먼저 빼버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예상을 못할 만큼 미국의 정보력이 떨어지냐, 아니면 광범위한 임무수행 태만의 결과냐, 무능이냐, 그런 의심까지 사면서 비판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이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대혼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고 있죠. 단순히 미국 야당이 이번 일을 건수를 잡아서 정권을 두들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미국 민주당도 주도적으로 이번 일에 대해서 고강도 청문회를 예고했고 아프간 철군을 지지하던 대다수의 여론조차도 철군 과정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락되긴 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탄핵, 하야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미국의 한 언론에서는 아프간 철수 대혼란을 두고 여러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미국의 지도력과 솔직함 그리고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는 평가를 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미국을 깠다고 반미주의자니 뭐니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선을 긋자면 지금까지 저희 영상 꾸준히 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반미주의자 아니고요. 좋고 싫고를 떠나서 미국과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정을 위해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좀 더 냉정하게 봐야 앞으로 크게 변화할 국제정세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앞에서 미국 언론에서 이번 아프간 철수 과정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여러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미국의 지도력과 솔직함 그리고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게 말을 좀 있어 보이게 해서 그렇지 그냥 툭 까놓고 속된 말로 이번 철군 과정에서 미국이 의외로 허접하고 못 믿을 국가라고 의심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잘 생각해보면 절대 그냥 흘려들을 정도의 말은 아닌데요.
지금 이번 사태를 굉장히 무겁게 보는 미국의 퇴역 장성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일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퇴 장성 90인이 이번 아프간 철수 사태와 관련해서 임무 수행이 태만했다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띄웠는데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쨌든 은퇴 장성들의 단체에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다국적 합의나 작전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보여질 것이라며 미국 명성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번 철수에서 미국의 약점을 노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 북한,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등 미국의 적들이 이 약점을 이용해서 더욱 대담하게 미국에 맞서려고 할 거라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철군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롭고 위험한 국면으로 다시 시작되게 됐다고 말하면서 앞에 중국, 북한, 이란 등이 더 대담하게 나올 여지를 줘버렸다는 장성들의 의견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번 아프간 철군 사태 이슈에 계속 끌려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분위기를 어떻게든 전환을 해야 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 없이 아프간 철수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철수 이유로 중국을 언급했는데요.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프간에서 손 떼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의미로 했던 말인데요. 미국인의 90% 가까이가 중국을 경쟁자 혹은 적으로 간주하는데 반중 정서를 강화해서 여론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 입장에서 겪게 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중국과 적대 구도를 강화하게 될 거고 동시에 동맹 구도를 지금보다 더 명확하고 탄탄하게 갖추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쿼드나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국을 견제하는 다국적 협의체, 다국적 해상훈련 등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에게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른 더 강도 높은 수준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동맹 옥석 가리기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질 거라 예상되는데요. 아프간 철군 때부터 바이든이 미국 국익에 도움되는 국가를 계속 반복하고 외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 아닌 국가 구분하는 작업을 기존보다 더 강하게 진행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새로운 차원의 북한 도발인데요. 이 의견은 괜한 걱정을 하는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의견인데요. 이번에 바이든이 중국처럼 직접적으로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코로나에 아프간에 중국에 대내외적으로 워낙 머리 아픈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이 무슨 액션을 해도 미국이 눈길 한번 안 주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예전에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약점을 많이 캐치했을 거라는 겁니다. 전투 과정이 아닌 철수 과정에서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의 미군 전사자가 발생했음에도 강한 응징이 아니라 드론을 통해 소규모의 형식적인 보복만 하고 철수하기에 급급했고 탈레반이 8월 31일까지 철수 기한 안 지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을 때 독일, 영국 등 아프간에 같이 참전한 동맹국들이 탈레반한테 좀 더 강하게 나가서 민간인들을 철수시킬 시간을 확보하자고 했을 때도 미국은 탈레반이 못 박은 8월 31일이 되는 날 1분을 남기고 밤 11시 59분에 마지막 철수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지상군 개입을 기피하는 모습이랑 국익에 큰 도움 안 되는 나라 일에는 직접적으로 엮여서 일이 커지게 만드는 걸 싫어하는 등의 미국의 모습은 최근 10년 내에 많이 보이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철군 과정에서 그 모습을 아주 극단적이고 노골적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여실히 드러내버렸죠.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 아프간은 기본적으로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그걸 보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등은 얼마나 많은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얻었겠습니까? 물론 북한도요. 기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닌 한국을 상대로 직접적이고 과감한 도발을 해서 과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우리가 예상하는 동맹으로서 액션을 취하는지 모험적인 수준의 도발로 검증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뿐만 아니라 타국에 도움되는 군사 전략에서 탈피해서 미국에게 중요한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전력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간 미군 철수 혼란 사태로 정치적 코너에 몰린 바이든 정권이 대중국 적대구도 강화를 통한 탈출구 모색을 꾀하면서 우리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여러 적대국 역시도 더 대담한 도발 가능성까지 커진 부분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